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장을 겪고 나서 오늘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이곳에 저도 왔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어제 장부터 돌아보도록 하죠. 흔히 말하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곤 했는데요. 어제 상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증권사들이 예상한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코스피 하단을 2,530, 삼성증권은 2,500을 예상을 했고, 신한금융투자와 RBK 투자증권이 2,400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단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2,456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1일 방송 때 증권사들이 이제 하단 평균을 2,456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 2,400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이 보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증권사가 예상한 하반기 하단을 지키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의 CPI 발표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화물 연대 파업,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3.5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 증시가 이제 경기 침체와 자이언트 스텝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가 급락했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락의 원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이 빠졌던 이유들을 돌아보면 장기적으로 좀 갈만한 이슈들이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이슈가 터진 것은 아닌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식시장의 좀 하락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현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도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물론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지금 꼭 필요한 물건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소비를 늘리던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인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의 재고는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매업체 타깃이 지난 7일에 과도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 할인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렇게 되면 2분기 영업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좀 낮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고요. 미국 최대 오프라인 마트인 월마트도 전년 대비해서 33%가량 재고가 늘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업의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우려들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수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 14일에서 15일 FOMC 정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폭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은 쏙 들어갔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좀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FOMC 회의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미국 5월 CPI를 보면은 전년 동회보다 8.6% 급등을 했었습니다. 3월에 8.5%, 4월에 8.3%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료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4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6월과 7월에 빅스텝이라고 하는 50bp 인상을 하고 9월에는 25bp 또는 50bp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CPI 발표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75bp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 6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에 75bp를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정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좀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6월 FOMC 정례 회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특히 장중 한때에 미국의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금리 역전 현상은 미국에서 이미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미국이 가파르게 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게 물가가 높다는 그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OECD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2%로 1998년 9월 9.3%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미국이나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차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휘발유 값은 10년 만에 가장 비싸고 경유값도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전의 경우에는 전기를 팔수록 오히려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이 되겠지만 전기요금은 올려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월에 5.4%에 이어서 6월과 7월에도 이보다 높은 좀 6%대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상승률 같은 경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네요.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관련주가 또 궁금한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새로운 주식을 또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어떤 쪽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면 될까요? 네, 이렇게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 공장,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지원할 11개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이제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 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선정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관련 기업에 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사 중 대표적인 기업 한 곳을 살펴보게 되면은
병원과 약품 조제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JV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병원과 약국이 자동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의 요구도 좀 다양화되고 있고 저가의 중국 업체들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면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그리고 뭐 생산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좀 현재는 그 지수보다는 이렇게 좀 정책 모멘텀이나 이벤트성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개별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시기이지만 만약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